여러분들 백화님도 물론 답답한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그걸로 이 턱시기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 최악의 모습들이 덮이면 안 돼. 백화님도 상당히 정말 상당히 답답하긴 답답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턱시기의 오늘의 방송에서 나왔던 모습들이 덮이면 안 된다는 거지. 사실 백화님이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안 들어 먹을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백화님이 뭐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하자고 해도 이미 백화님은 지금 5박 6일 동안 계속 이제 그 다음 날이면 공항 가는데 한국으로 가는 공항 가는데 턱시기가 계속 보여준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여행 계획 기껏 짰더니 그 선제 2,500루피 그거 한 것 때문에 돈 아까워가지고 네가 계획 짠 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말대로 안 들어주고 그리고 기껏 말해보라고 해가지고 불만이나 그런 거 말했더니 3, 4일 이상 계속 삐져가지고 꽁에 있고 백한이 엿먹이고 그 다음에 인터뷰할 때마다 뒷담화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백한이 험담하고 이거는 백한님이 이제 턱시기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겪어보다 보니까 말해봤자 그냥 좀만 더 참자 내일이면 한국 가는데 싸워봤자 뭐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 거라고 봐요. 저는 계속 백한님이 답답한 모습 그게 답답한 모습이죠. 그런 답답한 상황조차도 턱시기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백한님이 뭔가 제대로 화를 내거나 그러고 싶어도 턱시기가 그 위하는 척해요. 오늘 백한님이 분명 배고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인도식당 가자 가는 길에 인도식당 있으니까 인도식당 가가지고 간단하게 뭐라도 먹자 했더니 턱시기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너 인도식당 나는 나 인도식당 맛없지 않아? 인도식당은 별로 안 먹고 싶지 않아? 지가 안 먹고 싶으면서 백하 너도 안 먹고 싶지? 이런 식이에요.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백하님이 대답을 하기가 애매하게끔 만들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턱시기는 나는 한식당 가고 싶다니까 무슨 소리야 라고 해도 한식당은 문 닫았어. 근데 한식당 문 닫은 것도 분명히 코끼리 타기 전에 한식당을 갔으면은 밥 먹을 수 있었던 건데 코끼리 타느라고 문 닫은 거잖아요. 밥 먹는 거 대신에 코끼리를 탄 거잖아. 근데 백하님은 늘 저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우리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고 여행하는데 밥 좀 먹자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야. 얘기를 하긴 했어. 턱시기가 근데 이기심이 가득한 턱시기가 안 들어준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야. 밥을 코끼리 타기 전에 먹기로 했는데 턱시기가 밥을 먹고 코끼리 타면은 코끼리를 못 탄다고 하니까 지 코끼리 타고 싶은 게 더 우선이 돼가지고 백하님이 배고프든지 말든지 그냥 일정을 바꿔버리고 그랬다니까요. 아까 슈바이처님께서 백합은 그냥 집으로 가는 길에 아무 식당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알아보지 않은 이유는 굳이 알아볼 필요도 없으니까 인도 음식 먹으면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거를 턱시기가 싫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그러면은 네가 원하면은 너 먹어라 나 안 먹을 테니까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턱시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하님이 알아보지 않은 거는 일부러 턱시기처럼 똑같이 치사하고 이기적이라 가지고 그렇게 안 알아본 게 아니라 가는 길에 아무 식당이나 가면 되는데 뭐하러 알아봐. 가는 길에 나오는 식당 아무 데나 들어가자. 거기서 음식 먹자. 로컬 음식 먹자. 그런 얘기였는데 그걸 뭘 알아봐. 백하님 계속 인도 음식 먹자고 했잖아요. 원래 백한이 한식당 가고 싶었는데 한식당 못 가게 돼가지고 인도 음식 먹자고 했잖아. 알아보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인도 음식 가는 길에 인도 음식 보이는데 가자고 하는데 근데 백한님이 인도 음식 먹자고 하는데도 턱시기는 분명히 백한이 인도 음식 먹자고 하는데 턱시기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도 음식은 안 먹고 싶지 않아? 지가 안 먹고 싶으면서 백한이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해. 그래서 백한이도 답답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러니까 턱시기가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또 맥도날드 인도까지 와가지고 밖에서 맨날 먹는 게 맥도날드인 게 말이 되니까 저번 주에도 또 그 맥도날드에서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백하님이 나 맥도날드 먹기 싫다 그냥 맥도날드 먹을 거면 안 먹겠다고 하니까 턱시기가 계속 위하는 척 그래도 뭐 먹어야지 백하님이 계속 인도 음식 먹겠다고 했잖아. 인도 음식 먹겠다고 하는데 턱시기는 인도 음식은 자기 먹기 싫다는 거야. 이 대화의 반복이에요. 내가 인도 음식 먹기 싫으니까 네가 나한테 맞출 때까지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백하님이 답답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주카님께서 경비로 왜 영식이라고 술 먹냐고 하시는데 미스테리죠. 백하님이 원하는 거 해줄 때는 그 양산 그거 하나도 사준다 해놓고 그딴 식으로 말해놓고 막상 지가 술 먹으러 갈 때는 당연하게 경비 지갑 달라 그래. 백하님한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아요.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끼리도 진짜 신기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 많이 겪어보고 했는데 턱시기는 한결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방송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턱시기가 갈수록 지독해져. 이거 왜 이래? 좋은 모습을 보여주잖아. 보통 방송이니까 벌써 몇 년째야. 방송에도 턱시기가 되게 오랫동안 2년 넘게 3년 정도 나오고 있는데 갈수록 좋은 모습은 보여주기커녕 어떻게 이렇게 더 지독해지냐? 백한님 그거 천조가리 오타나 양산 그거에 막 벌벌 떨면서 코끼리 12만 원을 대요? 그 몇 분 타지도 않는 거? 여기 블라블라님께서 한식당 가자. 식당 문 닫았다. 인도 음식 먹자. 나 인도 음식 안 먹는다. 햄버거 먹자. 햄버거 먹기 싫다. 햄버거 먹기 싫으면은 네가 식당 찾아라. 그냥 안 먹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또 백한님도 문제라고 보시는 분들 백한님도 답답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백화님 그 코끼리 무섭고 코끼리 만지는 것도 무섭고 보는 것만 해도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무서워서 울 정도로 그리고 코끼리 불쌍해가지고 탈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턱시가 좋다 해가지고 맞춰줬잖아. 사실상 오늘 새벽 4시 반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고 그나마 그 턱시가 저번 주에 레스토랑에 데려간데 또 뭐 리뷰는 많았다고 하지만 싸구려 레스토랑 데리고 왔겠지, 턱시 성격상.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다 못 먹었잖아요. 그것도 맛대가리 없어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만큼 턱시 일정에 맞춰가지고 끌려다녔으면은 이거 좀 맞춰주면 어때?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턱시기가 너무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하고 불편하게 만들면서 자기를 끌고 다니니까 백화님 싸우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맞춰줬잖아, 하루 종일. 그러면은 이 먹는 거 인도 음식 가져갔으면은 인도 음식점 가가지고 자기는 커리랑 남만 먹더라도 그냥 그거 처먹으면 되잖아.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백화님이 오늘 다 따라다녀주고 하루 종일 좀 맞춰줬는데 그게 막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솔직히 코끼리도 밥 먹고 나서 보기로 한 거였는데 밥 먹고 나면은 코끼리 못 본다 해가지고 일정 앞당기는 것도 백화님 그것도 다 그냥 그래라 해줬잖아. 근데 이것도 백화님이 분명히 인도 음식점 가서 먹자고 한 건데도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턱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카드, 제가 봤을 때는 방송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개인 카드 쓴 거 경비에서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턱시기는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 혼자 조지츠 만나러 나갔을 때는 치킨, 파스타, 피자 다 시켰어. 와 진짜 신기한 사람이야. 제가 턱시기 리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턱시기는 모든 그 본인의 친절과 호의에는 친절과 호의에서 끝나지 않아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대가. 내가 너한테 해줬으니까 너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제가 턱시기 나오는 프로그램들 리뷰를 많이 했는데 턱시기는 늘 한결같이 이랬어요. 한 번도 안 빼놓고 진정성이 있어. 가식적이면서도 가식이 없는 사람이기도 해. 정말 신기한 캐릭터. 어떻게 한 번도 안 빼놓고 지가 먼저 해주는 척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준 거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해준 거니까 너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네 나쁜 애야. 이런 사고의 흐름이에요. 대단해. 그래서 턱시기의 친절을 받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되게 나쁜 사람 돼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턱시기가 항상 그런 식입니다. 항상 그런 식. 먹는 거에 너무 인색합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도 모릅니다. 철저한 이기주기네요. 여러분 인색한 사람 있잖아요. 돈에 인색하고 먹는 거에 인색한 사람. 거기에 인색한 사람이 다른 거에 인색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돈에 벌벌 떨면서 심지어 먹는 거에 인색한 사람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내 여자친구도 아니고 가족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여행 파트너 동반자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그런 매너나 배려가 아예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른 거에 너그럽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 돈 쓰는 거가 돈이 그 사람의 시간하고 노력이나 이런 거랑 같이 등가 교환한 게 돈이기 때문에 이 돈에 나이 먹고도 벌벌 떠는 인간들은 다른 거는 뭐 인색하지 않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거 역시도 인색한 사람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하게. 트리플 X님께서 팩트는 제작진도 백합이가 얼마나 불쌍하면은 제작진이 계속 백합에 챙겨준다고 하는데 맞아요. 턱시기 제작진 인터뷰 할 때 계속 백합이 얘기를 꺼내. 제작진도 진짜 과한 거야. 백합님 힘드시겠다. 그래서 턱시기 인터뷰할 때마다 백합이 얘기 꺼내더라고. 슈퍼코님께서 코끼리 비용 엠빵하면 레전드 들어가는데 100%지. 지금 다 봤잖아요. 코끼리 비용 엠빵 하죠. 지가 카드 쓴 것도 가져갈걸? 내가 이거 카드 쓴 거 경비에서 이거 해가지고 엠빵하지 이렇게 하지 당연히. 내가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아. 근데 네가 쓰는 돈은 아까워. 햄버거 먹는 돈은 아깝지 않아. 인도 음식 먹는 돈은 아까워. 코끼리 타는 돈은 아깝지 않아. 네가 양산 사는 건 아까워. 그 4일 동안 여러분 50만원 썼대요. 근데 이번에 4일 동안 50만원 썼는데 코끼리 한 번 타는데 그거 뭐 15분도 안 타는 거 그거 타는데 12만원을 태운 거야. 백화님 동의도 없이. 백화님이 뭐 사고 싶어 할 때마다 눈치 계속 주고 돈돈거리면서 왓 그러고 겨우겨우 이렇게 사게 되면은 내가 사주는 거다? 내가 사줄게 이러고 있고. 그러더니 이번에 코끼리 탈 때는 백화님 동의도 안 구해. 과감하게 그냥 질러. 이야 신기한 사람이에요. 저는 백화님 다시 보여요. 저였으면 진작에 한 둘째 날 셋째 날쯤에 터졌을 것 같은데 오늘 공황장애까지 있고 그리고 저번 주에 턱시가 나도 이렇게 다니는 거 싫다. 궁전이 다 똑같다. 근데 방송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더라고. 백화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백화님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도 백화님은 계속 싸우기 싫어가지고 얘기를 안 한 거죠.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자 감정만 격해지고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백화님이 다음 주에 계속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그냥 삭혔던 거를 다음 주 마지막 날 좀 자기가 이제 뒤늦게 본인이 이제 끝나는 거니까 할 말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 마지막 날에도 안 하려고 했는데 턱시가 또 잘못한 건 모르고 또 백화님 탓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백화님이 그제서야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황장애 있는 사람이 말을 묵살하는데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공황장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공황장애를 이제 감정적으로 아는데 기운이 없어. 그리고 상대방하고 싸우면서 감정이 안 좋게 되면은 그게 공황장애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피하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지금 배도 고프고 싸우려면은 체력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턱시가 자꾸 굶기는데 어떡해. 초코바만 처먹이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생기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쉬기도 힘들어집니다. 숨쉬기도 힘든데 어떻게 말싸움을 해요? 어떻게 또 따져? 숨쉬기도 힘든데. 물론 그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답답해. 너무 그게 속 시원하게 막 소리 지르고 무당 정수기처럼 화도 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긴 하죠. 근데 백화님은 백화님대로 본인 딴에는 그 방법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황장애 때문에. 오늘 방송 처음 이제 턱식이랑 백합 시작했을 때 시티팰리스랑 하와마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코끼리 보다 이게 오늘 일정이었어요. 근데 백화님이 너무 힘들어서 빼자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마지막이 저녁 먹고 코끼리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백화님이 이거 너무 힘드니까 하나 빼자고 해가지고 백화님은 차 안에서 쉬고 턱식 혼자 보고 왔단 말이죠. 근데 턱식이가 사실 백화님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식은땀 막 줄줄 흐르고 안전벨트도 막 답답해서 못 매고 그럴 정도였는데 턱식이는 함께 여행하고 있는 동반자가 식은땀 흘려서 힘들어하고 아 오늘 너무 힘들다고 하면은 밥부터 먹이는 것도 있고 뭔가 거기에 맞춰주는 게 맞지. 이 사람이 체력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 여행 일정도 계속 턱식이 일정에 맞춰줬잖아요. 백화님 컨디션에 맞춰주는 게 맞다니까. 여자친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설령 동성끼리 갔다 하더라도 그게 맞다고. 오늘 턱식이가 백합이가 여자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내가 왜 백합이 데리고 다녀야 되냐, 내가 왜 백합한테 맞춰줘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백합도 마찬가지예요. 백합도 턱식이가 남자친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기 때문에 뭐하러 턱식 일정에 맞춰. 백화님은 여행 파트너고 이번에 지복행 인도편에 같이 온 여행 동반자이기 때문에 턱식이랑 최대한 좋게 여행하려고 턱식 일정에 맞춰준 거잖아. 턱식이가 인터뷰할 때 백화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백화님은 뭐 바보라 가지고 턱식이 맞춰준 거예요? 백화님은 뭐 턱식이한테 이성적 호감이 커가지고 맞춰준 거야? 아니잖아요. 턱식이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턱식이가 당당한 거는 백화봐, 내가 물 챙겨줬지, 얼음물 챙겨줬지, 너 슬리퍼 불편할까봐 운동화 신으라고 했지, 내가 너 초코바 챙겨줬지, 소세지 챙겨줬지, 내가 다 해줬잖아. 너 잘 때 편히 자라고 시계 건전지도 빼줬지, 내가 다 널 위해서 이렇게 다 해줬는데 네 뭐가 불만이야? 난 너한테 해줄 만큼 해줬어. 이런 마인드로 보면 돼요. 내가 그리고 택시 잡는 것도 영어로 다 해줬고 일정도 내가 다 짜줬고 내가 다 네 데리고 다니고 네가 뭐가 불만이야? 넌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백화님이 턱식이한테 공황장애라고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는데 상대편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공주인가요? 시녀처럼 하나에서 열까지 살펴야 되나요? 백화님이 말 안 하고 참으니까 끝이 좋은가요? 처음부터 자기 의사를 조금이라도 얘기했어야죠. 백합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상황 백합도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그렇습니다. 토토리님 말씀대로 백화님이 정말 그런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백화님이 충분히 옆에서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들어하는 게 있으면은 공황장애라고 말을 안 해도 뭔가 턱시가 좀 알아차리는 게 맞았다는 생각을 해요. 같이 바로 옆에서 여행하니까. 저는 그리고 공황장애를 얘기 안 한 거는 백화님이 너무 지나친 배려 때문에 안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공황장애라고 얘기하면은 턱시가 또 오버해가지고 백화님 신경 쓰고 그럴까봐, 그래서 여행을 같이 할 때 불편할까봐 일부러 좀 말을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나오는 백화님의 모습들을 봤을 때 턱시가 나 때문에 불편하게 여행하지 않도록 뭔가 싸우고 싶고 할 말하고 싶어도 속으로 삭히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안 한 거는 턱시가 여행할 때 나 신경 쓰느라고 여행을 못하지 않도록 너무 지나친 배려를 한 게 아닌가, 너무 약간 오버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날 한국 가니까 계속 그냥 참고 참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는 속 시원하게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컨디션 안 좋고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로 행동하냐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라지만은 백화님은 그런 성격이 아닌가 봐요. 공황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맞나? 여러분들 한번 제가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상대가 턱식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턱식이가 항상 보여줬던 모습들 행동들 때문에 어차피 내가 공황장애라고 얘기해봤자 알아먹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얘기를 안 한 것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투표 한번 해볼게요. 다수가 이렇게 보시네요. 공황장애를 얘기해주는 게 맞았다. 공황장애 얘기해서 좀 배려를 받는 게 맞았다. 여러분 그러면은 공황장애 얘기했으면 알게 됐으면은 턱식이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들로 비춰봤을 때 밥을 먹으러 가느냐, 밥을 먹으면 코끼리를 못 봐. 근데 반면에 코끼리를 보면은 밥을 못 먹어. 코끼리랑 밥 중에 뭘 선택했을까? 공황장애라고 말했으면은 과연 밥 먹으러 갔을까? 저는 백화님이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했어도 코끼리 보러 갔을 것 같은데, 백화님이 공황장애라는 거 알았어도 오늘 코끼리 보러 갔어. 아 그렇게 했겠다. 그대는 여기 초코바 먹고 있어, 나 코끼리 타고 올 테니까 그대는 배고프니까 초코바 먹고 있어라고 하고 코끼리 타고 왔을 것 같아요. 뻔한 결과긴 하지만은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투표하면은 9대1까지 잘 안 나와요 이게.
9대1이라는 이 비율이 잘 안 나오는데 두 배 마감할게요. 코끼리 타러 갔다가 거의 90%가 나왔네요. 공황장애를 말했어도 코끼리 타러 갔다. 정말 속 시원하게 화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이게 백화님이 그냥 너무 상대방을 배려만 하니까 배려를 너무 해도 백화님도 욕먹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분명히 턱시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맞춰주고 했지만은 너무 맞춰주기만 하는 것도 절대 좋은 게 아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행복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인도에 또 언제 오겠어요, 살면서. 근데 백화님은 계속 수동적으로 최대한 싸움을 피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보는 시청자들도 백화님을 안 좋게 보게끔 되는 것 같아요. 걔 턱식이랑 여행한 게 잘못이야. 괜히 턱식이랑 여행해가지고 안타깝네. 저는 일단은 아무튼 백화님이 이제 그 공황장애라고 말을 안 했어도 딱 봐도 너무 사람이 힘들어 보이고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 컨디션에 맞춰서 일정을 좀 수정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대다수의 분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황장애로 말 안 했어도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으니까 계속 배고프다고도 얘기했었고, 오늘 백화님이 턱식이 혼자 보내고 백화님 컨디션 안 좋다고 하고 차 안에서 남아있었잖아요. 그때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턱식이는 그냥 나를 말벗 파트너 들러리 느낌으로 나를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았다. 나는 맞춰준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체력이랑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얼굴이 다 티가 난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까봐 나는 그냥 쉬겠다고 빠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백화님의 마인드가 계속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이제 힘들고 그러면은 얼굴에 다 드러나니까 괜히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 힘들까봐 나는 그냥 빠지겠다. 나는 빠지고 쉴게. 너 혼자 갔다 와. 그러니까 백화님이 공황장애를 얘기 안 한 것도 백화님이 인터뷰할 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또 턱시기가 턱시기 특유의 뭐 위하는 척 하면서 공황장애 걱정하면서 너가 힘들까봐 내가 다 취소할게.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할 게 뻔하잖아요. 그게 또 듣기 싫고 불편해가지고 아마 그래서 공황장애 얘기를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아마도 턱시기 성향을 백화님이 낯설 사기에 이어서 이번에 지구회까지 겪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나는 솔로나 연애 프로그램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빌런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럼 빌런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욕먹어요. 항상 그래왔어. 연애 프로그램이 재밌는 게 만약에 백화님이 턱시기가 아니라 다른 출연자랑 여행 왔잖아요. 다른 그냥 평범한 출연자랑 여행 왔다면은 백화님이 되게 좋은 모습도 많이 나오고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턱시랑 여행 오다 보니까 백화님도 욕먹는 거야. 턱시기는 경비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미 지복행에서 오는 것 자체가 턱시기의 마인드는 너 내 덕분에 인도 온 거야. 이 경비는 나의 보너스 출연료나 마찬가지야.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내 덕분에 여행 오는데 당연히 네 내 맘대로 따라줘야지. 이런 마인드가 깔려있으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비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동경비라고 생각했다면은 오늘 나 밖에 나가서 조색진이랑 만나고 올 테니까 경비 지갑 갖고 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백화님은 공동경비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사도 되나? 턱시가 나 이거 살까? 사도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턱시기는 이 공동경비에 대해서 이거 내 거야. 내 거고 네 나 아니었으면 인도 여행 못 왔어.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도해가지고 해야 돼. 이런 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 마인드 차이가 이 턱시가 그런 게 다 나오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턱시가 맨날 뭐 돈 쓸 때마다 백합이한테 뭐 해줄 때마다 입버릇처럼 사준다 얘기하잖아요. 이미 그 돈이 내 거를 생각하니까 그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같은 남자 동성끼리 가도 막상 이 상황에서 따지기 쉽지 않아요. 막상 그 상황에서. 왜냐면은 이 여행이라는 데서 여기서 싸우면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인도라서. 그러니까 막상 속으로는 생각이 들어도 입 밖으로 꺼내가지고 막 싸운다는 게 여행 하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 왜냐면 싸우면은 남은 일정도 다 되게 불편하게 지내야 되거든. 뭔가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아. 더군다나 방송이다 보니까 더 그러기가 좀 어렵긴 하죠. 방송이라서. 오늘 턱시가 혼자 거기 이렇게 돌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나 혼자서 누군가를 케어하지도 않고 돌아다니니까 굉장히 편했다. 항상 상대의 안녕을 걱정하다가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을 쓰니까 혼자가 낫다는 걸 알았다고 인터뷰했어요. 이게 참 그래요. 상대의 안녕을 걱정했다. 내가 잘못 봤나? 상대의 안녕을 걱정했다는 게 언제 걱정했지? 턱시기는 소세지 주고 초코밥 먹이고 그게 이제 걱정한 거. 얼음물 챙기고 인도에서 인도 음식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초코밥 잔뜩 챙기고 인도 물도 못 믿기 때문에 물도 얼린 거 가져가고 그게 이제 백합의 안녕을 챙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지 마음 편하자고 한 거잖아요. 왜냐면 백합하고 같이 인도 음식 먹으면은 내가 인도 음식 먹기 싫기 때문에 백합이한테 초코밥을 챙겨준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다 지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이제 마치 백합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다 턱시기는 다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러면서 상대의 안녕을 걱정하다가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을 쓰니까 혼자가 낫다는 걸 알았다고 인터뷰하더라고. 너무 이기적이야. 백합이가 이렇게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여행하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턱시기는 계속 그 아직도 백합님이 턱시기한테 불만 얘기했던 거 그날 밤에 꽁했던 게 아직도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 이미지 망쳤네. 너 나쁜 애야. 내가 그렇게 네 챙겨주고
신발도 챙겨주고 다 그게 네 데리고 다녀줬는데 너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 안 들래다 하고 그때부터 막 계속 백한님 못되게 구는 것 같아. 그때부터 여행 일정도 완전 미친듯이 짜고. 그리고 나서 서로 호의를 베풀었어야 되는데 나만 호의를 베풀어서 내 여친도 가족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해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말도 정말 이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나만 호의를 베풀었다? 백하님이 체력도 안 좋고 너무 몸도 아프고 힘든데 배고픈 것도 참고 초코만 먹으면서 턱시한테 맞춰준 거는 전혀 그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거는 마치 당연한 거죠. 그게 백합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해주는 게 맞아. 이래가지고 백합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마움이 1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이상으로 내가 방송에서 이미지 잘 나오게끔 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네가 나 아니었으면 인도 어떻게 갔겠어? 내 덕분에 인도 왔는데. 근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적극적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너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맞춰주네? 너 나쁜 애야. 이렇게 턱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여친도 내 가족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해줘야 되냐. 근데 이게 여러분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백하님이 안 온다 했으면은 턱시기 못 왔어. 누구랑 올 거야? 북한은 턱시기랑 미쳤다고 오겠어요? 백합이가 왔기 때문에 턱시기도 온 거예요. 이 여행할 때 그 태도를 보면은 내 덕분에 네가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행 경비 쓰는 것도 이거 내 돈이야. 내 돈이니까 내가 너한테 사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내 여친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더라도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 컨디션 안 좋으면은 턱시처럼 이렇게 안 해. 꼭 그게 여자친구고 가족이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냥 남자끼리 왔더라도 모르는 남끼리 왔더라도 그 정도는 당연히 하는 거야. 상식이야 상식. 그리고 백하님이 아니었으면은 턱시기한테 이렇게 맞춰주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 턱시기 이런 사람한테 맞춥니까? 백합이니까 이렇게 맞춘 거예요. 백합이가 그냥 싸우는 거 피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그냥 피 터지게 싸웠지. 오늘 백하님한테 턱시기가 보여줬던 행동들은 나 이제 다음날 한국 가니까 네 단물 다 빠졌어. 이제 더 이상 니한테 맞출 일도 없고 코끼리를 탔기 때문에 내 목표한 거 다 했어. 난 더 이상 너한테 안 맞출 거야. 나 더 이상 너한테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본색이지 뭐. 턱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본성인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맨 처음에 턱시기가 시계에서 건전지 빼줄 때 많은 분들이 되게 감탄하면서 턱시기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그 턱시기가 백합 막 발 주물러줬나? 발 마사지 해줬나? 그런 거에 혹해가지고 정말 사람 괜찮다. 이런 남자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냥 착하고 다정한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냥 마냥 착하고 다정한 거를 받다 보면은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채가 쌓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얘가 나 좋다 해서 받아준 건데 그게 다 빚이 된 거야. 내가 너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막 더 돌변하기 때문에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스타일이 턱시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냥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경계해야 돼요. 여자분들이 특히나. 나중돼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잘해줘서 받았는데 야 너 내가 잘해줬는데 너 왜 이런 식이야? 하면서 이렇게 정색했을 때 여자분들 겁먹고 뭐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또 잘해준 것도 틀린 게 아니잖아.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휘말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의 친절과 호의를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괜히 정상적이고 착한 여자분들은 미안해가지고 맞아 얘가 잘해줬는데 내가 너무했나? 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말려버린다니까? 이게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고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백하님이 아까 이제 돌아가서 차 안에서 자고 있을 때 턱시가 이제 궁전 보고 와서 백합이 깨우고 이렇게 또 이동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돌고 나서 가야 되는 곳이 밥 먹으러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택시기사가 밥 먹으러 가면은 코끼리 못 본다 라고 하니까 턱시가 백하님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변경한 거예요. 분명히 출발할 때 백하님이 한 2번인가 3번 확인했거든요. 분명히 밥 먹고 코끼리 보는 거다. 밥 먹고 코끼리 보는 거지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택시기사가 밥 먹고 오면 코끼리 못 본다는 말에 바로 바꿔버린 거야. 이것도 그러면 안 되지. 백하님이 그렇게 배고프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더군다나 여러분들도 저번주에 보셨다시피 점심을 턱시가 알아놓은 그 레스토랑 있잖아요. 아마 싸구려 레스토랑 알아놨겠지 또 턱시기 성향상. 그래서 맛없어가지고 별로 먹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백하님이 배고픈 거를 뻔히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코끼리가 더 이렇게 보고 싶다 하더라도 밥을 빨리 먹고 가던가 그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코끼리로 앞당긴 거예요. 코끼리를 앞으로. 여행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자기밖에 몰라요. 백하님은 다음 주에 예고편에 나온 것처럼 툭툭이 기사 선재보다도 미칩니다. 턱시기가 우선순위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가 돈인 거고, 두 번째는 방송각 보면서 자기 분량 찾는 거고, 세 번째는 툭툭이 기사 선재 2,500루피 됐기 때문에 뽕 뽑아야 돼. 그 마지막이 백합이야. 아니다. 네 번째가 햄버거, 다섯 번째가 백합. 영순이는 코끼리, 백하님이 제일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하님이 보통은 이게 내가 이렇게 배고프다 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할 텐데 턱시가 밥 먹으러 가지 않았다고 서운해
하시면서 어처구니 없어하고 그냥 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 부분 또 답답했어요. 백화님도 왜 턱식이랑 여행 와가지고 턱식 같은 사람 걸렀어야 되는데 백화님 괜히 턱식이랑 엮여가지고 이 부분 답답했어요. 말했어야지. 싸워서도 그랬어야지. 백화님은 인류애가 너무 넘치고 턱식이는 인류애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백화님의 인류애가 넘치는 것도 안 좋게 보이는 것 같아. 턱식이가 백합이는 내가 코끼리 보자는 말이 싫다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화님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자는 대로 다 따라오니까 나 이거는 못해. 밥 먹으러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백화님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부분 너무 답답해요. 정말. 백화님은 코끼리를 그냥 입장료만 내고 동물원에서 코끼리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걸로만 생각했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코끼리 보러 와서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만져보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클라이밍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코스들이 다 유료고 되게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백화님도 그 앞에 자기가 양산이나 옷 사는 거 싸구려 옷이나 얼마 안 되는 그 커피 한 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그런 거에 돈을 벌벌 떨던 턱시기가 나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막 돈을 코끼리 이용하는 데다가 써버리니까 백화님이 거기서 되게 어처구니 없어 하셨어요. 그리고 코끼리를 타는 것도 백화님은 옛날에 방송에서 코끼리 학대하는 모습, 관광지에서 코끼리를 훈련시켜가지고 손님들을 이렇게 태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코끼리 말 잘 듣게 하려고 되게 막 학대하고 그거를 본 기억도 있고 코끼리를 무서워해가지고 자기는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백화님 말 듣고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정말 코끼리를 좋아한다면은 코끼리를 안 타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코끼리를 좋아한다면은 턱시기가 코끼리 좋다는 거는 오직 그냥 코끼리를 생각해서라기보다는 동물을 좋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턱시기 기분이 자기 위주로 그런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턱시기 입장에서는 코끼리 올라타는 게 좋고 코끼리가 불편해하든 말든 내가 만지는 게 좋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턱시기는 오늘 코끼리 올라탈 때 그것도 그 귀를 잡고 올라타더라고요. 코끼리 귀가 사람 귀도 그렇지만은 귀가 예민하잖아요. 귀를 잡고 올라탄다는 게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좀 그랬어. 귀를 잡고 귀를 이렇게 당겨와서 올라타는 게 턱시기가 못해도 한 70km에서 80km 나갈 텐데 귀를 이렇게 당기는 거잖아요. 이게 코끼리를 좋아한다면은 오히려 그런 거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막 신나가지고 타더라고. 다 그런 것들이 좀 그래. 턱시기 다 왔어 그냥. 그렇게 코끼리 이용하는 가격이 15분 동안 26만 원인데 가격을 이제 할인받고 딜을 해가지고 12만 원에 합니다. 12만 원에. 저는 그 코끼리 그 가격 협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용 가격. 이용하는 거 그 협상하는 그 과정도 진짜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보통 가족끼리 여행 가잖아요. 그때 싸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코끼리 이용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턱시기가 갖고 온 오늘 하루 여행 예산이 있잖아요. 그 여행 예산을 아주 그냥 쪼잔하고 짜게 갖고 와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턱시기가 그 모자란 거를 개인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여행을 할 때 여행이 바로 그 여유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턱시기는 그 돈을 벌벌 떨다 보니까 오늘 하루 쓸 돈만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상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그거를 못 하더라고. 더 하고 싶어도 여행 경비를 덜 갖고 왔다 보니까 개인 카드를 써야 되다 보니까 못 하는 거야.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여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다니는 게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도 돈에 쪼들려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어떻게든 돈을 많이 남겨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지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려고. 본인이 그렇게 들고 왔으면서 계속 백화님한테 왜 돈이 없지? 왜 돈이 없지? 그러고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일 동안 50만 원 썼는데 이 코끼리 몇 분 타는 거에 10분도 안 타는 건가? 거기다가 10얼마 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백화님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내가 이게 좋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쓰는 게 백화님한테는 사주게 해놓고 정말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트리플 X님 코끼리도 공황장애로 똥을 줬었다. 코끼리도 공황장애로 똥을 줬었다. 근데 오늘 진짜 똥을 좀 쌌거든. 턱시기가 자꾸 만져가지고 동물마저도 공황장애 오게 하는 애. 여러분 오늘 턱시기가 코끼리에다가 돈 쓰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인가? 명절 때 친정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서 그리고 뭐 친정에다 이제 명절 선물 할 때는 5만원짜리 명절 선물도 벌벌 떠면서 지네 집에 명절 선물 보내거나 이제 지네 집에다가 이제 할 때는 한 20만원짜리 고기 세트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인가? 살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통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결혼 생활 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진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 백화님이 턱시기가 그렇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어 하기도 했지만은 백화님이 또 걱정한 게 뭐였냐면은 여행 경비를 다 써버렸잖아요. 코끼리 하는 데다가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다 써버려가지고 돈을 다 쓰고 개인 카드까지 썼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돈까지 다 써버린 거야. 그래서 백화님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백화님한테 그 환전 다 안 한 거 있잖아요. 300불인가?
얘기했나? 그 분명히 백한님한테 얘기 안 했어. 제작진한테만 얘기하고 백한님한테 얘기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턱시기가 그렇게 결제하고 코끼리 타고 할 때 백한님이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막상 그 내 여행 일정대로 계획 짜가지고 하고 싶을 때는 2,500루피 때문에 징징댔으면서 지할 거에는 12만원 그렇게 써버리는 거 보고 너무 당황스럽다고 황당하다고 인터뷰했어요. 2,500루피 그 선지한테 미리 준 거 있잖아요. 선지 급한 거. 그것 때문에 돈 아까워가지고 백한님 일정 짠 거 무시하고 그 선제 돈 그거 준 거 해야 된다고 결국에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백한님 할 때는 그렇게 통제해놓고 지가 이렇게 할 때는 코끼리 할 때 이렇게 돈 10만원 12만원 넘게 써버리니까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죠 이거는. 근데 이것도 백한님이 좀 따졌어야 돼. 네가 인간이냐 하면서, 너 이렇게 치사하고 비열하냐,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밥값은 밥대로 불편하게 못 먹게 하고 선제 2,500루피 때문에 벌벌 떨던 애가 코끼리에 12만원을 태워? 네가 사람이 맞냐, 이렇게 따졌어야 되는데 너무 못 따져. 저는 다음 주에 따지는 것도 너무 늦게 따지는 것 같아. 계속 억눌리다가 마지막에 터지는 것도 참 답답해요. 그때그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저는 그게 마지막에 다음 주에 따지는 게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늦게 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내 원하는 대로 못하고 마지막 날 그 공항 가는데 그거 뭐 하겠어요. 턱시기는 또 성격이 4시간 일찍 가자고 하더라고. 백화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마지막에 따져서 뭐해. 그게 너무 답답해. 미리 따졌어야 되는데, 미리 따지고 부딪혀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쉽죠. 답답하고. 근데 여러분 설마 진짜 마사지 못 받게 하려고 그러나? 4시간 일찍 가자고 한 거는 백합이 눈치 주면서 너 마사지 받는데 돈 쓰는 거 아까우니까 그 눈치 주려고 했나? 그렇게까지 생각이 드네. 턱시기 행동 보니까. 백합이가 마지막 날 마사지도 받고 좀 그러고 싶어 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자고. 근데 그 4시간 일찍 가자고 하는 거는 비행기 시간이 6시인가 그렇대요. 오후 6시. 4시간 일찍 가면은 점심 먹고 바로 가는 거잖아. 마사지를 언제 받아? 일부러 마사지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 같아. 마사지에 돈 못 쓰게 하려고. 아무튼 코끼리를 타고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코끼리 타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코끼리 안 탔으면 갈 수 있었던 한식당이 코끼리를 타고 나오다 보니까 다 문을 닫은 겁니다. 그 인도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는 백합이랑 그냥 햄버거 먹으러 가자고는 턱시기. 여기서 이제 의견 충돌이 생겼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턱시기가 백합이가 계속 기다려주고 자기 일정에 다 맞춰줬으니까 인도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백합님 거드 인도 음식 먹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음식은 안 먹고 싶지 않아? 계속 이런 식으로 또 가스라이팅하고 말을 돌리고 이러니까 백합님도 그냥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나도 그냥 안 먹을래. 햄버거 먹느니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안 먹는 걸로 결정이 돼버리더라고. 이게 참 그래요. 한번 이게 할 말 있으면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백합님이 이런 거를 다 그냥 나 그럼 난 몰라 이렇게 하고 그냥 턱시한테 맞추다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이런 것들 답답해. 그래서 결국 안 먹기로 하고 서로 각자 초코바 하나 먹으면서 갔는데, 타미나님 채팅에서처럼 맨 처음에 백합한테 그대라고 호칭 쓰다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되고 또 호칭도 바뀌고 계속 이제 태도가 계속 턱시는 이제 변했어요. 코끼리 타고 나서 이 모습이 변한 게 너무 그게 정말 좀 최악이지 않았나. 코끼리 타기 전에는 백합이가 나한테 맞춰줘야 되니까 적당히 이제 백합이한테 존중해 주다가, 코끼리 타고 나서는 더 이상 백합이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나 목표 다 이뤘으니까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태세 전환되는 게 정말 치사하지 않았나. 너무 치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백합이가 나한테 맞춰줬으니까 더 잘해줘야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좀 잘 이렇게 마무리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더 이상 너가 이용 가치가 필요 없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니한테 그대라고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참 얍삽해. 아무튼 그렇게 서로 얘기할 때 백합님이 본인이 인도 음식 먹고 싶다고 하면서 인도 음식 찾아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인터뷰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턱시기는 자기가 햄버거 가게만 알아봤지 인도 음식은 백합님이 앞에 말한 대로 가다가 보이는 인도 음식점 아무데나 들어가자고 했었어요. 그 턱시기는 계속 이제 백합님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요. 백합이는 아무것도 안 한다. 가만히 받으려고만 하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백합님은 인도 음식점 가는 길에 아무데나 가자고 했는데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턱시기는 백합님이 그렇게 말한 거는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백합이는 내가 해준 것만 받아먹기만 하고 나는 머슴 노릇이나 하고 있고 백합이가 나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가지고 좀 백합님이 답답하다가도 턱시기가 이런 식으로 말을 인터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래요. 마냥 백합님이 답답하게만도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 다 뭔가 턱시기 문제로 보여. 그런 것들이. 오늘 저는 턱시기가 인터뷰할 때 여행에 있어서 본인이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좀 세게 얘기했거든요. 백합이가 이제 그 인도 음식점 안 알아보고 나 혼자 알아보게 했다. 백합이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사실 백합님이 하고 싶다고 안 한 게 없어요.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나 2,500루피 때문에 선제 툭툭이 미리 준 돈 때문에 여행 일정을 다 짰는데도 턱시가 못 하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 게 없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턱시가 다 자기가 짠 대로만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 게 없다고 말한다는 거는 좀 잘못됐죠. 백합 마사지 받고 싶으면 자기가 마사지 찾고 점심식당 찾고 카페 찾아서 제안하면 돼요. 제안했어.
했어요. 제안했는데 2,500루피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턱시기가 빠꾸시켰어. 제안했어. 다 알아보고 해가지고 했다니까. 근데 턱시기는 2,500루피가 더 중요해가지고 백합이가 짠 일정보다도 그래가지고 선제 툭툭이한테 준 돈 때문에 못했잖아요. 백합이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백합이 입장에서는 내가 말을 해봤자 턱시기 얘는 지 맘대로 할 게 뻔하니까 그냥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턱시기가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백합이는 뭐 하는 게 뭐가 있냐, 여행 와가지고 본인이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백합이를 프레임 씌우는 거야. 프레임 씌우는 거. 백합이는 충분히 본인이 할 수 있는데, 백합님 직업이 웨딩 플래너예요 여러분들. 턱시기는 계속 이렇게 백합이 탓으로 몰아가는 것도 정말 비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일정 다 끝내고 결국에는 밥을 안 먹고 숙소로 이제 돌아오고 있었잖아요. 차 타고 이제 한 3-4시간 걸려서 이제 돌아오고 있었는데 휴게소를 들렸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계속 백합님이 배고플 거라는 거 뻔히 알다 보니까 은근히 계속 긁더라고. 저희 가서 배고프면 사 먹으라고. 백합님이 또 자존심 때문에 안 사 먹고, 본인이 이제 자기가 안 먹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까 채팅에 굶는 걸로 기싸움하는 거 처음 본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랬어요. 진짜 속 시원하게 한번 그냥 백합님이 질렀어야 되는데 지르지 못하니까 턱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좀 비판도 받고 그러는다고 생각합니다. 턱시가 오늘 백합님한테 뜬금없이 그 휴게소에서 악수했잖아요. 고생했다면서 악수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공항은 한 4시간 전에 간다 생각해서 움직이자고 얘기했고 점심 먹고 바로 짐 챙겨서 공항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6시 50분인가? 그 비행기니까. 그리고 나서 또 뭐라 했냐면 음식도 안 맞고 그런데 수고했다 이렇게 백합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 턱시가 고생했다고 얘기한 거는 백합님한테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한테 얘기했구나. 저는 바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면 음식도 안 맞고 그런데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주체가 본인한테 있잖아요. 백합은 인도 음식 맛있게 먹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턱시만 음식을 못 먹는 거지. 근데 음식도 안 맞고 그런데 수고했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지가 지한테 하는 얘기였어. 백합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재밌더라고. 턱시기의 독특한 화법이. 이런 게 나르시스인가? 그래서 백합님이 나는 인도 음식 맛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턱시기가 나는 인도 음식 맛없었다고, 나는 안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이 대화가 이상한 거예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백합아 너 수고했어 하는데 인도 음식 안 맞았는데 너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가 지한테 얘기하면서 백합아 너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턱시기 이상해. 그러면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배고프면은 가서 사와 이렇게 하는 거. 계속 뭔가 백합이한테 불만이 있다 보니까 휴게소에서 웃으면서 먹이는 거 있잖아요. 그럼 계속 뭔가 먹여 웃으면서 기분 나쁘게 해. 말로는 위해주는 척하면서 사실 알고 보면 나를 위하는 게 아닌, 좀 특이해요 이런 스타일의 대화가. 그리고 초코바 먹을 때도 일부러 백합이 들으라고, 백합이는 배고프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면서 초코바 녹아가지고 더우니까 초코바 녹았잖아요. 그 녹은 거 초코바 여기 껍질에 묻은 거 핥아먹으면서 이러고 있어. 되게 뭔가 같이 살기 힘든 스타일이야. 대놓고 말하자니 쪼잔한 것 같고 그렇다고 넘어가자니 속이 막 들들 끓고. 턱시가 참 그런 교묘함이 있어요. 휴게소에서 이렇게 백합님한테 일부러 약간 깐족거리면서 비아냥대는 것도 아무튼 그게 턱시기의 그 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휴게소 이렇게 하고 휴게소에서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백합님 화장실 갔다 오고 숙소로 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화장실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원래 백합님이 혼자 다니면 또 밤이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턱시가 항상 챙겨줬거든요. 항상 뭐 백합하고 같이 가지고 코끼리 타고 나서 다 백합이 혼자 뭐 다니든지 말든지 나몰라라 했거든요. 이게 물론 백합님이 여자친구도 아니고 감정이 안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태도가 이제 너 내가 이용해 먹고 이용해 다 먹었으니까 바로 돌변하는 것도 정말 치졸해. 그 기분이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백합한테 뭐 실망한 게 있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밤이잖아요. 밤이고 백합이가 오늘 내 일정에 맞춰서 많이 이동해주고 했다면은 같이 뭔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코끼리 타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완전 돌변하니까 진짜 좀 그래 여러분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숙소에 옵니다 여러분들. 숙소에 와서 이제 턱시기가 백합이한테 생색을 내면서 라면을 해줘요. 백합이가 내가 알아서 먹겠다고 했는데 턱시기가 나 로맨티스트라고 하면서 라면을 해주거든요. 그 라면도 사실 백합이한테 물어보는 게 맞긴 해요. 백합아 너 무슨 라면 좋아해? 보통은 그걸 물어봐요. 이게 뭐 백합님이 뭐 공주다 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내가 뭔가 해줄 때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고민 상담 라이브나 이런 거 할 때도 늘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상대방한테 해주는 거는 내가 해주고 싶은 거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는 게 그게 진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배려고. 근데 턱시는 이번에 라면 끓이는 것도 지가 좋아하는 거 끓여요. 백합님은 컵라면 육개장 먹고 싶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신라면에다가 물 부어버린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턱시기는 사고방식 자체가 오직 그냥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줬는데 니 왜 마음에 안 들어 해? 너 되게 나쁜 애네? 이런 식인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상 정작 상대방이 하고 싶어 하거나 좀 이거 나 해달라고 하면은 그건 또 기분 나빠해. 너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최선인데 네 의견은 뭐야? 네 의견 내는 거 보니까 너 되게 나쁜 애구나 이런 식이야. 부택층 만나러 갈 때 경비세게 지갑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백화님하고 같이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경비 지갑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진짜 너무 최악이더라고. 코끼리에서 그렇게 돈 지 혼자 많이 썼으면 했지. 경비 지갑도 무슨 백화봐 나 이것 좀 쓰고 올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경비 지갑 달라고 하는 것도 무슨 백화님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그래.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혼자서 치킨 파스타 피자 다 시켜버리고 백화님이 원하는 거는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돈 쓴 게 많이 없어요. 거의 다 턱시가 원하는 대로는 다 했지. 그러면서도 백화님한테 계속 백화비가 한 게 뭐 있냐 그러고 저는 진짜 턱시가 여태까지 지복행에 나왔던 빌런들 중에 최악 중에서도 가장 최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채팅에 턱시가 백합을 위해서 치킨 파스타 피자 싸갈 것 같냐 이런 채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턱시가 지가 먹다가 남은 거면 싸가지 새로 포장해서 싸갈 것 같진 않아요. 지가 먹다가 배부르면은 먹다 남은 거는 싸갈 것 같아.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근데 이제 백합이 깨끗하게 새 거 먹으라고 새로 계산해서 포장은 안 해. 턱시기 성격상 먹다 남은 거는 포장해도 그거 싸가면서 생생낸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분명히 그거 싸가게 되면은 또 백합한테 내가 로맨티스트야. 내가 그대를 위해 이렇게 싸왔어. 고맙지 하면서 또 생색내고 공동경비로 이제 포장해 갈 텐데 포장해 간다면은 또 그걸로 생색내고 날 세고 오는데 과연 싸울까요? 글쎄요. 싸가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는데 턱시기가 그동안 보여준 걸로 봤을 때는 안 싸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